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카티아의 기능을 하나씩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품, 단품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작업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꼭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 순서대로 작업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이 에러 메시지를 적게 보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도면을 주고 모델링 하라고 그러면 너무 결과를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의도치 않은 에러 메시지가 뜬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품을 설계할 때는 이제 새로운 빈문서를 하나 열어야겠죠. 파일 뉴 하신 다음에 타입은 파트로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gs 하나 추가한 다음에 원점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바디에서 디파이닝 워크 오브젝트 하셔가지고 작업 대상을 변경하는 것.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죠? 단품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단품 설계할 때마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치 환경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 그리고 이런 예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완전 구속을 잡아가는 방법 그리고 빠져나와서 형상을 올리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마우스 사용법이라든지 선색의 의미라든지 각종 기하학적인 구속, 치수 구속의 각각의 어떤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쭉 작업하는 일련의 과정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카티아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워포인트를 출력하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티아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빈 창이 하나 열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셈블리, 조립하는 공간입니다. 단품 설계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품을 설계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창은 X 누르셔가지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빈 문서를 하나 열어야겠죠. 보통 파일 뉴 하시죠. 컨트롤 N 아니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파일 뉴 하시고요. 요거는 타입입니다. 카티아에서 지원하는 파일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품일 때는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캡파트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조립품일 때는 프로덕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캡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 때 프로덕트고요. 그 다음에 2D 도면을 만들 때는 드로잉 공간입니다. 캡 드로잉 공간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분석이다 그러면 애널라이시스 공간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있죠. 예,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카티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뭐 템플릿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쓰시죠. 그렇죠? 파워 카피라든지 유저 디파인 피처라든지 뭐 그렇죠? 파일 관리, 도면 관리 그런 걸 위해서는 카탈로그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 카탈로그 문서를 만들고자 할 때는 카탈로그 다큐멘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의 타입마다 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뭐 파트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단품 설계하는 거니까 파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파트로 좀 더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내리지 않고요. 쉽게 들어오는 방법은 파일 뉴 하신 다음에 영어로 P 알파벳 P 있죠. OP 할 때 P 누르시면 이렇게 파트로 바로 내려올 겁니다. 자, OK. 여기 이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이름을 주세요.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파트 디자인이나 제너레이티브 세이프 디자인 있죠. GSD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OK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내부 이름이 파트 1이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스케치 실습자리 밑에다가 저는 테스트 번드바 0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파일 이름은 테스트 언더바 01인데 내부 이름은 뭐죠? 파트 1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파일 이름은 다 틀리는데 내부 이름이 파트 1, 파트 1, 파트 1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이름이 충돌한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일 이름하고 이 내부 이름은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고 들어온 다음이라도 파일 파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 있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프로덕트 있죠. 여기 파트 넘버가 이 파일 이름, 이 내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이름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뭐 드로잉 파일을 도면 파일을 만들 때 그렇죠?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죠? BOM을 만들죠. 빌 오브 머티리얼 그래가지고 요목표를 만들게 되는데 뭐 요목표에 뭐 제작자라든지 뭐 그렇죠? 각종 뭐 질량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속성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 그런까지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자, 드로잉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요 이름 같이 맞추는 게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파일 뉴 파트로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테스트 언더바 02로 할까요? 주시고 그럼 02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저장할 때도 어떻게 해요? 테스트 언더바 02라고 바로 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일 세이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내부 이름에 파트 1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요 파일 이름이랑 같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여기에 원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점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속을 잡다 보면 원점이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원점을 담을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서트 누르시고요. 바디 뭐 GS 이게 뭐냐고 물으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인서트 하시고 지오메트리컬 셋 GS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원점을 담을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의미 있는 이름 센터 포인트 이렇게 주겠습니다. 원점. 한글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네이밍을 줄 때는 이름을 부여하실 때는 대부분 영어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시는 게 습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그럼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든 폴더에요. GS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 중에서 여기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툴바가 이렇게 짱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이걸 잡아 끌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세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십시오. 누른 채 이 파란 제목줄을 약간만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수평, 수직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Shift 키입니다. 꼭 Shift 키를 누른 채 손 떼지 마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툴바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툴바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빈 공간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쭉 내리시면 여러가지 툴바들이 목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레퍼런스 엘리먼트 있죠. 요거를 체크하면 툴바가 뜨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요 그래픽스 툴바 있죠. 요게 혹시나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면 이 빈 공간 있죠. 이 오른쪽 빈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그래픽스 프로퍼티 창을 띄우시고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붙고 그렇죠? 여기도 붙고 아래쪽에도 붙고 당연히 오른쪽에도 붙습니다. 이렇게 잘 배치하시면 두 줄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에서 이 포인트 있죠?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코디네이터 좌표 방식으로 0, 0, 0 지점 이 단품의 그렇죠? 절대 원점 0, 0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생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OK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인트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포인트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그래픽스 툴바에서 포인트의 모양 좀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좀 큰 거 그 다음에 때깔 이렇게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2번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GS 하나 추가하시고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 중에서 포인트를 코디네이터 방식 좌표 방식으로 해서 0, 0 지점에 하나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스 툴바에서 색깔과 모양을 변경해 준 겁니다. 아시죠?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선택하시고 다른 거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는 겁니다. 파트 바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Define Work Object 해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현재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GS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가 안 될까요? 스케치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제가 파트 바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define work object, 이거는 이제 요 공간에 아니라 지금부터 작업할 내용을 요 파트 바디 안에다 집어넣겠다.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밑줄이 여기로 오죠.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define work,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define work. 바디에 집어넣을 거냐, GS 안에 집어넣을 거냐. 사실 용도가 약간 틀립니다만,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스케치에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느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보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카티아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뭐 GS 안 만들고 그냥 막 스케치 그린 다음에 형상 작업한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자 보십시오. 그냥 스케치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패드 돌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출 잘 됩니다. 오케이 되죠? 네, 잘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네,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자, 그런데 제가 인서트 이렇게 해서 센터 포인트 하나 만들어 보였죠. 만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 중에서 포인트 00 지점에 하나 추가하고 찍고 모양과 때깔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로 들어와서 클릭하고 면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케치가 어디에 들어오죠? define work 밑줄이 있는 이 폴더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 있죠? 패드 실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초보자분들이 좀 낯설은 대화 상자 하나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현재 워크 오브젝트, 그러니까 현재 작업 대상이 바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디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죠? GS라는 얘기입니다. GS 안에는 이 지오메트리컬 셋 안에는 솔리드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패드로 만들어지는 솔리드는 파트 바디 안에다 집어넣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면 만들어지는데 결과는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피했으면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솔리드 파트 바디 있죠? 이 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로 해놓는 겁니다. 아시죠? 자,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자, 1번, 2번, 3번은 항상 단품 작업할 때마다 요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GS를 관리한 능력이 되고 이 트리 구조를 관리한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뭐 포인트만을 담은 GS, 그리고 뭐 커브만을 담은 거, 뭐 스케치만을 담은 GS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강의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작업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죠. 어떻게 하라고요? 파일 new 파트로 들어오는데 반드시 이름은 영어, 의미 있는 이름을 주시라는 거. 한글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왜 한글로 주면 안 되냐면 이거는 한글 이름이고, 그러면 파일 세이브 할 때 여기다 한글 이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신중앙 이렇게 주면 에러 납니다.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 이름이랑 요 이름이랑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원점 하나 만드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스케치 작업에 들어가서 스케치 그리고 빠져나와서 형상 작업을, 그러니까 실제 솔리드를 올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는 습관적으로 단품 만들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파일 new P, 그렇죠? P 파트로 들어오고요. 오케이 하시고, 파트 있죠? 그 다음 여기다가 하면서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테스트 언더바 02 주시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항상 세이브, 제발 저장 좀 하십시오. 아셨죠? 저장 쭉 다 모델링 하다가 컴퓨터가 중간에 뻥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되살리지 못하나요? 자동 저장 기능 없나요? 그런 거 물으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너무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제발 저장 좀 하시고 중간중간 저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된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제발 저장부터 하십시오. 저장하시고 중간중간 제발 저장 좀 하십시오. 컨트롤 S 이거 한번 눌러준다고 손가락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GS 하나 추가하시고요.
센터 포인트 이렇게요.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CP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오탄 몇 개, 철자 몇 개 더 친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염증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누르셔가지고 OK 누르시고요. 모양과 색깔 바꾸시고 중간중간 요 파트 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새로운 뭔가 작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Ctrl S 세이브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찍고 지금 면이 3개 있죠. 그냥 제일 많이 보이는 면 있죠. YZ 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솔리드 형상을 만들 때는 어떤 면을 잡고 들어오냐는 것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면 하나 잡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면을 먼저 선택하고 스케치 누르시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툴바가 이렇게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짱 박혀 있어요. 얘는 없고 막 이렇게 짱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 툴스 있죠? 스케치 툴스 이거는 꼭 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고 닫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스케치 툴스 항상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 툴바도 꼭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요. 오퍼레이션 툴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툴바. 이 4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툴바 옆에는 아무것도 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령어를 클릭하면 이게 막 펼쳐집니다. 아셨죠? 네. 자, 명령어를 취소하실 때는 ESC 키 있죠? ESC 키를 한 번 누르시면 안됩니다. 2번 누르셔야 돼요. 왼쪽 위에 있는 ESC 키를 한 번, 2번 누르셔야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툴바를 배치하시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툴바에 보시면 이렇게 뭐 삼각형 보이시죠? 조그만 역삼각형. 이런 것은 안에 명령어가 더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죠?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데를 자꾸 끄시면 이렇게 따로 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주 쓰는 것들은 이번에 자주 안 쓸 것 같습니다. 선, 그 다음에 포인트 이 정도 이렇게 좀 꺼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배치하는가는 여러분 자유니까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배치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일단 스케치 작업 환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예, 클릭해서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주황색이죠. 빈 곳을 찍으면 선택이 풀리면서 하얀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 하얀색이라는 의미는 카티아에서는 스케치에서는 색깔별 의미가 있습니다. 하얀색은 지금 구속이 안 잡혔다. 완전 정의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불완전 구속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황색이 되죠. 하나 선택을 풀 때는 밖에 찍으시면 됩니다. 클릭, 선택, 밖에 클릭, 선택 해제입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클릭하시고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왼쪽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C, TRL이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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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풀 때는 밖에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ESC 키 한번 눌러줘도 됩니다. 취소할 때는 ESC 키 한 번이고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 와중에 잘못했네. 그러면 ESC 키를 2번 누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대로 살아있죠? 또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2번 눌러야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자. 이동하는 방법 캐다가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가운데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우스 보시면 왼쪽 버튼, 가운데 휠 버튼,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이 있죠. 왼쪽 버튼을 1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왼쪽 버튼, 그 다음 휠 버튼은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번 버튼을 휠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손 떼지 마시고 계속 누른 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누르시고 3번도 같이 누르세요. 동시에 누르지 마시고요. 2번 누르고 한 0.1초 후에 3번 누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를 돌려보시면 어떻습니까? 회전이 되는 겁니다. 회전.
팔자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죠? 돌리고, 손 뗐다가 또 누르고 돌리고, 손 뗐다가 또 누르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팔자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2번 누르고 3번 누르세요. 여기까지는 회전이죠. 그 다음에 3번만 손 떼는 겁니다. 자, 2번 눌렀습니다. 3번도 눌렀어요. 여기까지는 회전이죠. 3번을 손 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휠 돌리지 마시고요. 휠 돌리지 마시고 마우스 자체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우스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번 누르고 3번 눌렀습니다. 3번 손 떼세요. 마우스 자체를 위아래로 휠 돌리시는 분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휠 돌리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확대 축소 아니에요. 캐드처럼 휠 돌리지 마시고 확대 축소할 때는 이렇게요.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3번을 손 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아셨죠? 다시 원래대로 직교 좌표계로 보고 싶으면 여기 어디 있나요? 요거 있죠? 뷰 툴바에 보시면 여기 노멀 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누르면 뒤집힙니다. 요 H라는 게 호리존탈 수평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V 버티칼 수직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